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열리는데요.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대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그 대안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요. 윤한 갈등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점심 식사 오찬도 사실상 거절했죠. 거부한 상황이고요. 윤한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제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가 예. 있겠습니까만은 10초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그 관계가 오랫동안 한동훈 그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오랫동안 관계가 있는 사이인데 20년 넘게요. 예. 그런 사이인데 뭐 10초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로 예. 봐서는 상당히 이제 멀어져 있다. 예.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은 배제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거는 맞다. 뭐 그 정도 이 말씀드리죠. 10초만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어디서 출발된 것인지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주자 예. 중에 한 분이죠. 예. 우리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로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선에 패배하고 또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는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직적 당정 관계 예. 이것이 하나의 예.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대통령을 업고 뭘 하겠다. 예. 대통령과 친소 관계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당권을 잡겠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당정 관계를 물어봤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고 출마 선언 때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평적 당정관계 기본적으로 여당의 당정관계라는 건 참 양면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여당은 정부와 또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공통의 국정 목표를 향해서 같이 노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네. 민심과 어긋날 때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지 못하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또 비판도 때로는 해야 되거든요. 예. 이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양면이 있는 거죠. 윤심을 좀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된다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말씀은 좀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을 우리가 당선을 시켰고 대통령 네. 우리 또 당과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왔는데 예. 누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득표하겠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말씀 좀 자제하고 예. 같이 총선 우리가 진 이유도 분석하고 예. 또 누가 책임이 있다라면 그 책임도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민심을 얻겠다 이런 방향으로 건전한 정책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당권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좀 물어볼까요? 강선우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신다고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후보 등록도 이제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정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대해서 지금 뭐 당권 주자들끼리도 네.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누가 더 친한가 대회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약간 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면 두 분이 통화를 했다면 두 분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10초간 통화했고 이런 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이고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흘려보냈든 아니면은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든 그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 저는 박소영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네. 말씀하신 거에 정말로 공감을 하는데 네. 여당과 그리고 그 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관계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보면 예전 보수 정권들을 보면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국정과제로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예, 이루고자 예. 하는 목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예.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내가 이것만은 내 임기 동안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여당도 대통령실과 주고받고 야당과도 주고받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든 관계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더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최혜령 특검법이요. 네.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찾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뭔가요? 시간 끌기인 것 같아요. 시간 끌기 같다.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을 이미 국민들께서 보셨고 예.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 여론의 어떤 그 지지를 보시면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특검을 해가지고 이 정말로 센 권력들이 한 중간에 있는 듯한 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 예, 이거인 예. 거잖아요. 국민들은 알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수사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좀 정해보자라고 예. 해서 이거를 거꾸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시간 끌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또 나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우리가 받을 거다라는 예.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좀 이 특검을 방해하려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받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 민주당이 받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의견이 모아지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신 그럼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당론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예, 예. 네. 근데 정성호 의원도 뭐 5선 이상을 했고 나름대로 민주당 내에서 또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도 깊고요. 가능성은 있을까요?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좀 하루빨리 예. 특검법을 할 수 있을까, 특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마 의도에서 하신 말씀 같은데 예.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괜찮은데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야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최상병 특검법 대안 관련해서 오늘 또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의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예.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나온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의 변을 해야 되잖아요. 예. 왜 내가 출마를 다시 하는지 예. 사퇴했다가 다시 출마하는데 그럼 총선 패배에 대한 그걸 분석을 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예. 사퇴했던 사람이 다시 나온다는. 근데 예. 그걸 참 얘기하기가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하는 걸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최상병 제3자 추천 특검 프레임을 바꾸는 데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 내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 이것만 얘기를 했으면은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감론을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최상병 특검의 제3자 이 추천안을 받느냐, 예. 그게 받지 않느냐 이런 예. 걸로 지금 논쟁이 다 옮겨가 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 성공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제3자 특검에서 어떤 특검을 우리가 먼저 주장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네. 또는 객관적으로 예. 믿을 수 없다거나 이랬을 때 특검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게 먼저 우리가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우리 당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다만 제3자 추천 특검 이 부분은 민주당과 논의하는 거 아니라 충분히 저는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하고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 이 방식은 틀렸다. 아, 차라리 대한변협에서 4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자. 예. 이런 얘기까지 저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것과 이것과 사실은 비슷한 방법입니다.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이 방법 비슷한 방법인데 예.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히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예. 민주당이 거절했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순진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 그런 제의를 했음에도 이런 지하에 민주당이 거절한 것은 이걸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 거부권 행사하도록 다시 만들고 예. 그러면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3자 특검을 제안하면 민주당이 받을 것 같냐 이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나경원 의원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강선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 제안을 시간 끌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수정하는 그런 안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말 했잖아요. 만약에 야당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재의결 절차 밟을 때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8석이기 때문에 100석 이상이 나와야 하잖아요. 자, 그 부분은 예. 지금 현재 이 법률의 구조를 보면은 그 선뜻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 특검을 예전에는 대한변협이 4사람, 그다음에 2사람을 민주당이 하도록 돼 있죠. 이제는 아예 민주당 1사람, 예. 그다음에 또 조국혁신 예. 비교섭 단지 1사람 예.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그렇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예. 뭐 연장자가 뭐 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전혀 타협하겠다, 협상하겠다 또는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니까 개혁신당에서도 중재안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 추천안 그리고 브리핑을 30일, 60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방안으로 여러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물론 여야가 받아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뭐 진지하게 그 예. 안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뭐 조문을 보고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예. 우선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본인 또한 여기에 얽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사안이에요. 예. 거부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수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누가 추천을 할 것인지 그런 디테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네. 속도입니다. 시간입니다. 예. 이게 시간이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증거들은 사라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빠르게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예. 입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반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독소 조항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법률가라서 지금 예, 수사를 예. 하던 사람이 딱 한 예. 말씀만 더 붙이면 네. 지금 특검 법안을 받으면요. 예. 특검이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거가 없어집니다. 확보하지 무슨 못합니다. 소리입니까? 왜냐하면은 예. 특검을 지금 받아서 특검을 수사 주체로 넘기면은 예. 그러면은 특검이 기록 검토하고 뭐 하는데 한두 달 걸립니다. 구성하고 기록 검토하는데 예. 그러면은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에 네. 통화내역 조회 1년이잖아요. 예. 그게 8월이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특검이 다 기록을 검토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가 그걸 책임지고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공수처가 지금 현재 기록 검토 다 하고 수사 내용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통화 내역이나 여러 증거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공개된 대통령 통화 내역은 그거 어디서 다 확보한 공수처에서 한 겁니까? 거죠. 공수처에서 한 겁니까? 공수처에서 한 거 플러스 재판 과정에서 그 예.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역 조회를 의뢰해서 나온 그게 두 가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지금 출마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뭐 이 러닝메이트란 말을 이 참 당헌 당규에도 없는 최고위원 예. 러닝메이트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자, 이 조짐은 사실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출 시에 약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 예. 김기현 대표와 같이 출마를 했던 그 최고위원 중에서 예. 김기현 대표와 계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분 있었는데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이런 거는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당원 당규 자,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뭐 위반은 후보가 아니죠. 있던데요. 그거 뭐 글쎄요. 그거는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예. 당헌 당규 위반은 아니죠. 그거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이유가 없습니다. 러닝메이트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라면은 예. 그러면 뭐 하려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까? 그냥 당대표 하나만 뽑아가지고 예. 나머지 다 임명하면 되지. 똑같이요. 그렇군요. 예. 정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윤상현 의원도 러닝메이트 출마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요.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였었죠. 차기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겠다라는 결심을 밝혔는데요. 자,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랬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라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리됐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에 네. 당대표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 밝힌 이후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었을 때는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실상 연임 의사를 밝힌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연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 야당에 있어서 관역이 딱 하나인 거잖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딱 한 사람만 국민의힘의 타깃이 되는 거고 용산의 타깃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관역이 좀 여러 개이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도 덜 피곤할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좀 편안한 면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대표 A라는 대표가 민주당 대표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 조금 그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아마 굉장히 좀 하기가 꺼려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내가 조금 편안하고 싶다라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면입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이 171명으로 굉장히 큰 거대 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할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은 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수렴이 돼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내에서 이제 이 대표의 연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민주당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권 가도에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최재성 전 수석이 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아마 이 대권 가도에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는 그 제가 조금 전에 예. 말씀드렸던 거 한 명이 타겟이 된다는 예. 그거랑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상처가 더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뭔가 타겟팅이 된 후보로서 나설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연임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연임하지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연임하지 않으려면은 왜 사퇴를 했겠으며 더더군다나 연임하지 않으려면은 예. 왜 당헌 당규까지 다 바꿨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연임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대권 가도를 예. 위해서나 또는 뭐 본인의 재판 뭐 이렇게 출석해야 돼 이런 예.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은 굉장히 하기도 싫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예. 또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할까요? 예. 예. 저는 그게 지난번 대선 이후에 바로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음에도 예, 예. 불구하고 그 후에 또 당대표에 출마를 했어요. 네. 이거는 다 방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은 예. 자, 앞으로 있을 4번의 재판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증인을 누구 신청하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예를 연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조차도 없어집니다. 예.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예. 당대표를 해야지 그게 민주당 당 전체 차원에서 방탄을 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임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강소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다고 해서 뭐 수사가 멈춰집니까? 재판이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은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개항을에 출마했던 거 관련해서는 아마 뭐 불체포 특권 그런 거를 아마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이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도 아니고 상관관계조차 없는 일들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그 수렴되는 결론은 서로 그냥 정쟁을 하는 거 밖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당대표 도전 연임이 국민의힘의 주장인 그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네. 예. 어떻게 방탄이 위한 것이 됩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본인도 너무 당대표로서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는 공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방선거 공천까지 또 하려고 당헌 당규까지 열어놨어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방공천 연임을 하려고 그 규정을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에 그 대선의 시기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맞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대표가 대선을 출마를 하려고 해도 그 시기적으로 그 당헌 단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게 예. 1번 우선 그때 탄핵을 당하면서 대선 시기가 바뀌면서 당헌 당규 시기랑 그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 대선을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시기가 이런 식으로 맞물렸을 때마다 민주당은 비대위를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사태로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 단서 조항 하나를 열어놓음으로써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넓어지는 건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야 입장이 워낙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예. 그 똑같은 고민이 예.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은 원래 1년 전에 그만두도록 예. 돼 있고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도록 돼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손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요? 그거는 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끼리의 공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손대면은 당권을 가진 후보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걸 손대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굳이 민주당은 우리보다 더 짧은데 그걸 손대갖고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는지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년 뒤 또 1년 반 뒤를 또 지켜보면 되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극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예. 연임 관련해서 만약에 이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니시에이트를 했으면은 예. 아마 뭐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다라는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수용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사실 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정치적인 결정은 본인의 결정보다는 이렇게 떠밀려서 내지는 그 흐름의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재명 대표도 연임 관련해서는 거의 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현실적으로 171명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리드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드립니다. 대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변에서 강하게 또 이끌어 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선 것이다. 그 정치인 이재명 예. 개인의 입장에서는 관역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8월 18일이죠. 네, 전당대회가.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통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통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당대표 경선 때 항상 2명 이상의 후보들이 나섰잖아요. 이번에는 만약에 한 명의 후보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만 나온다면 찬반 투표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마 이제 전준위가 꾸려져 봐야지 예,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방식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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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결정이 아직 안 된 거네요. 예. 물론 후보 등록이 언제죠? 7월 6일부터 7월 6일부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최고위원 도전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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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최고위원 도전하시니까 보니까 김병주 의원도 최고위원 도전하시고. 맞습니다. 예. 네. 출사표 던지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왜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지.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죠. 예, 예. 그리고 골목 상권 구석구석에는 정말 돈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말씀들을 진짜로 많이들 하세요. 예. 그래서 민생이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이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러면은 그 교두보가 지방선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하시면서 압승을 이재명 대표와 해야겠죠. 함께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가장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요. 예. 그리고 대선 우리의 강한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하는 것이 정당인의 의무니까요. 그렇군요. 예. 이제 보통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전당대회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흥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흥행하기가 좀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어렵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흥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연임 의사를 만약에 밝힌다면 네. 그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흥행은 별로 걱정 안 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박정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도전장 내신 분들이 좀 되시죠? 네. 예. 박형수 의원께서 도전 안 하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어떻게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러닝메이트라는 이 당헌 단계도 없는 예. 이런 제도가 생겨서 아니 누가 나한테 러닝메이트 하자고 얘기를 안 하네. 그래서 나는 출마 못 하겠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당이 살고 국가가 산다라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